오늘 재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유무죄 판단의 하등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의성 인정되면 최대 3년. 위증교사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엄하게 처벌하는데 고의성까지 인정되면 가중 요소라는 거예요. 고의성 여부, 재판 결과 영향을 미쳤냐 여부, 경제적 대가 지급 여부, 최대 3년 징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의도군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위증을 교사할 의도가 있었냐? 네네. 와 관련해서 핵심이면 아까 이제 법리적인 개념이라고 하지만 실패한 위증교사다라는 해명이 군색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위증교사 안 했다고 하다가 1심 선고가 다가오니 교사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실패한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책임 묻지 말라라는 일종의 어떤 면피성 주장 아니냐라는 게 여권에서 나오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 의도성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이 한준호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조기현 변호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조 변호사님은 위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왜 갑자기 여기 재판도 아닌데 왜 무슨 위증이에요? 변호사가 위증이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위증은 뭐냐면은 선서하고 말하면 거짓말하면 그게 위증이에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면 위증이고요. 그다음에 판사가 안 속아도 위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서를 갖다가 했어요. 판사 앞에서. 네. 그런데 하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판사는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다 숙지하고 들어왔는데 기록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럼 저 사람 위증하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다 알고요. 그거의 증명력을 배척해버려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판사가 다 거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한 10% 정도나 될까? 판사까지 속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판사가 속으면 가중이 될 뿐이지 판사가 속지 않아도 선서하고 위증하면 그 자체로 위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않은 성공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그 김모 씨가 나가가지고 나 거짓말했다 그 이야기했으면은 그러면은 위증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바랬습니까? 유죄를 바랬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럼 성공하지 못했다.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설마 유죄를 바랬겠습니까? 무죄 바랬고 무죄를 하기 위해서 옛날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김모 씨한테 이 녹취록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한 3분의 2쯤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모 씨 이거 잘 되면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모 씨가 그전까지는 네네네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 이야기 딱 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빨리 그냥 전화 끊고 싶은데 이 사람이 끊게 내버려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님 제가 그 시장님 뵈러 몇 번 갔었는데 만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백모 씨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시장님이 저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거 걱정돼가지고 백모 씨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야 시장님이 그럴 일 없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식품개발 그런 부지 식품연구원 부지 그거 시장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갖다가 보는데 어떻게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과연 오늘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할까요? 최근 어떤 트렌드가 통계로 좀 분석됐는데 위증교사로 기소된 1심 사건의 경우 83.1%가 유죄가 선고됐다. 함께 보시죠. 그뿐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자, 유죄 선고율은 더 높죠. 왜냐하면 벌금형 11명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83.1%는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그러니까 저 벌금형이 선고된 15.5%까지 포함하면 위증교사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98%가 유죄가 선고됐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83.1%가 징역형, 실형은 35.2%, 집유 47.9%, 무죄는 1명에 불과했다. 2022년 이후.
조영치 변호사님, 네네. 2022년 이후에 위증교사 1심 판결 71명을 분석한 건데 이게 뭐 유죄시 징역 이게 아니라 2022년 이후 78명 기소가 됐는데 기소된 사람 중에서 징역이 80.1%였다 이거군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법전에는 위증과 관련해가지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 그 기준에 따르면은 벌금형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재판부가 판사가 내가 판사인데 나를 갖다가 속인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판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판결 결과가 왜곡이 되고요. 판결 결과가 왜곡이 되면 반드시 100%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오판이 자꾸 나오게 되면 당장 재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법방해죄가 두 개를 갖다가 든다라고 하면 하나가 위증이고요. 또 하나가 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저 벌금형은요. 제가 봤을 때 100% 뭐가 있었을 것인가 자백했을 거예요. 판사님 앞에서 싹싹 빌면서 내가 이런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범죄인지 몰랐다.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만 아마 벌금형이 나왔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지금까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 위증은 저 사람이 했을지 몰라도 나는 위증 교사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무죄 아니면 실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치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에 전해드렸습니다.